해설 강의 해보겠습니다. 자, 2번부터 잠깐 볼게. 내가 진짜 너네들 앞에서 2번을 풀어주는 거는 진기한 일이겠지만 잠깐 볼게요. 2번 문제는 fx라는 함수가 곱골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f'0이 15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야. 왜냐면 이 문제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f0이라고 하는 친구는 fx의 상수항이고 f'0이라는 친구는 fx에서 1차항의 개수라는 거를 내가 작년 2학기 때부터 계속 떠들었을 거라고. 그치? fx에서 1차항의 개수가 미분해가지고 0 대입한 게 그거가 될 거 아니냐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f'0이 15라는 거를 1차항의 개수가 15라는 걸로 독해하면 그걸 곱의 미분법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치? 거기 있는 그 식을 보고서 1차항의 개수를 끄집어내고 싶은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는 상수항, 뒤에 거에서는 1차항. 둘이 곱하면 3a지. 그래서 f'0은 3a가 될 거야. 걔가 15라고 했으니까 a는 5다. 이런 얘기야. 이런 시선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A2는 4라고 했어. 좋아.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조건이 주어져 있고 A4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A4라고 하는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하면 돼. 맞나요? 그러면은 저 공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R이 필요한 게 아니라 R의 제곱만 구하면 돼. 꼭 R을 구해가지고 제곱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내가 이 문제 지금 풀어주는 이유는 그 두 번째 조건 있죠? 그 친구 여기 A3의 제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분모를 바라보셨을 때 A1 곱하기 H라는 친구를 A4의 제곱으로 바꾸길 바란다는 거야. 등비 중앙에서 A4의 제곱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바라봐야지 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럼 A4분의 A3라는 저 친구가 R분의 1이니까 얘는 R제곱분의 1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머리로 했으면 좋겠지만 머리로 안 되면 뭐 어쩔 수가 없고 걔가 2가 될 거야. 그래서 R제곱은 2분의 1이야. 그래서 A2는 4가 되겠고 R제곱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서 이렇게 끌고 가야 돼. 괜찮을까요? 이제 제일 답답한 거는 A1 곱하기 H를 A1 곱하기 R의 6승 A3라는 친구를 A1 곱하기 R의 제곱. 무슨 고2야? 아니잖아. 고3 8월이다 지금. 이렇게 가주길 바래요. 다음은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들어왔어. 이제 여러분들 시선으로 들어왔다고 쳐봐. 5번까지 풀고 6번까지 다 풀었어. 지금 풀고 있어. fx는 2분의 1의 x의 4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래. fx라는 친구가 2분의 1의 x의 4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상황이. 그리고 뒤에를 또 읽을 거야 막. 그렇게 읽을 텐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잠깐 멈추고 있었어야 돼. 얘를 보시면 다 짝수이자 상수항이지.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야. 맞지? 우함수야. 그럼 4차 함수의 우함수는 y축 대칭. y축 대칭은 x가 0. 그럼 여기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겼거나 4차 함수 중에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또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맞나요? 근데 그 정 가운데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0 해야 된다고. 근데 얘는 아니야. 왜 아니냐면 극소도 있고 극대도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멘트가. 그러니까 무조건 얘야.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셨을 때 극소값이 동일한 이런 대칭축이 y축인 다른 말로 x는 0이라고 하는 이 상황일 거라고. 즉 0일 때 무조건 극대를 갖는다라고 시선이 끌고 갔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지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해주자는 얘기야. 그럼 그때 0일 때 그 극대값의 x는 0에서 갖고 그때 극대값이 a 플러스 8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0을 살포시 넣어보시면은 걔가 b거든요. 그래서 b가 a 플러스 8이에요. 그러면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8 대입하면 2a 플러스 8이죠. 그럼 나는 뭐에만 집중하면 돼 이제? a만 집중하면 돼.
그럼 별 생각은 없어. 사실은 그냥 요거 미분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a를 대입한 게 0이 나오면 돼. 접선의 길이가 0이잖아. a에서 극소를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변태적으로 가보자고. 극소가 되게 하는 a 좌표, 그 x 좌표가 a인데 그러면은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럼 a가 음수냐 양수냐 이거 따지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봐봐. a가 만약에 양수잖아? 그럼 얘 미분하시면 극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 그래서 이 그래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보고서도 a라는 친구가 음수여야지 이딴 그래프가 생길 거야.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려면 a가 무조건 음수여야 돼. 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이 문제를 지금 답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긴 요 친구가 여기가 a 좌표가 될 거라는 생각이야. 되시겠어요? 그럼 미분하시고 거기다 a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a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a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얘는 7이고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뒤 더하면 6이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되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7번으로 갈게요. 이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라고.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보시면 직선 하나가 나와 있어요. y는 mx 플러스 2고요. 기울기를 안 준 상황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 봤더니 m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맞나요?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건 걸려 있는 거 봤더니 a, b 대 ac가 2대 1이라는 멘트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시선을 어디로 가시는 거야? 오로지 a랑 b랑 c라는 지점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직선은 이런 직선이 되겠고. 괜찮으시죠? 저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했어요? y는 mx 플러스 2라고 돼 있죠? 그럼 y절편은 주고 있는 거에도 1이라고 딱 써줘야죠?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야. 2라고 안 써져 있잖아. 2라고 세팅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a가 되겠고 요 점의 좌표가 c가 되는데 비율이 2대 1이래.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렸을 때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2대 1일 거 아니야. 그리고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2대 1일 거 아니냐고. 맞나요? 그럼 여기가 2라고 세팅했으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y좌표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얘가 지금 3분의 6이라고 바라보시면은 2대 1이니까 얘는 3분의 4가 될 거 아니야. 동의하세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는 마이너스 t라고 세팅하고 마이너스 3t라고 세팅하시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얘가 1대 2가 될 테니까.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나왔죠?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t, 저기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a라는 점의 좌표가 요거, 요거라는 거잖아. 그거 당연히 우리가 직선에서만 집중한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그 곡선에다가 대입하고 싶어야죠. 거의 이제 마지막은 대입이죠. 그럼 저 지수함수에다가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t를 대입하시면 3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그때 그 y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3분의 1, 3분의 1 약분하시고 요 친구 천천히 계산하시면 2에 마이너스 1승 하시면 t 플러스 1승이 되겠고 걔가 2의 제곱이 된다고. 맞니? 따라서 t는 1이 될 거야. 괜찮으세요? 자, 그럼 여기다 t를 대입했는데 우린 최종적인 목적지가 뭐야? 저 기울기 구하는 거지.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구하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해야지 이상한 데다 대입하지 말고.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요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2니까 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9번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를 들어왔어. 이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아까 풀었던 분도 있고 시험 보러 가셨던 분도 있을 텐데 9번을 딱 봤어. 곡선 y는 절대값 로그 함수. 걔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x축의 방향 k만큼 평이동한 곡선을 y는 fx라고 하지. 그럼 fx를 설정할까 우리? 할게. 기존에 있던 그 그래프 y는 절대값 로그 2에 마이너스 x에다가 y축 대칭 먼저 하시면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거기까지만 독했을 때 y는 로그 2에 x에다 절대값 붙인 걸 거야.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x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한 그 그래프가
fx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로그 2의 x-k 이렇게 될 거라고요. 되시겠어요? 그쵸? 이건 그냥 계산이야.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곡선 fx와 또 다른 또 로그 함수의 절대값 붙인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걔는 y는 절대값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8 이런 그래프야. 자, 여기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못 그리지 k 때문에 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으면 그건 아마추어야. 그건 그냥 3등급밖에 안 돼 진짜로. 왜? 시간을 너무 오래 쓸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냐면 x 자리에다가 적절하게 뭐를 대입하면 이렇게 바뀌어. 왜냐면 밑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요 함수를 나는 이 문제 비슷한 문제 풀어줬었어요. 분명히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문제 풀 때 우리 했을 때 5월 달인가 기억이 안 나네. 10월 모의고사 작년 10월 모의고사에 내가 풀었어요. 요 그래프를 적절하게 이렇게 변형이 되려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8 플러스 k 대입하면 돼. 맞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8 플러스 k 대입하면 얘가 될 거 아니냐고. 그쵸? 그럼 저기 있는 저 식을 f 마이너스 x 플러스 8 플러스 k 이렇게 바라보자니까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요? 저렇게 바라본 이유가 뭐야? 이유가 왜 그렇게 바라봤을까? 요 함수랑 요 함수의 관계를 따져본다면 여기 안에 있는 저 친구랑 안에 있는 저 친구를 더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x랑 x는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무슨 대칭이야? 뭔가 대칭이야. 선대칭의 한계가 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써주면 마이너스 x는 fx 플러스 8 이렇게 써주면 x는 4에서 대칭이라는 걸 바로 아는데 또 거기에 낑겨져 있으니까 k라는 친구가 낑겨져 있으니까 뭔가 좀 헷갈린다고 생각이 들 거야. 자 됐어. 자 됐고 다 부연설명 다 꺼지시고 요 친구랑 요 친구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너 정의역과 너 정의역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평균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2분의 x 사라지고요. 8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괜찮아요? 아직 나 안 그렸어요. 저 그래프. 저거랑 만나는 교점이 3개의 점이래. 그 3개의 교점의 x좌표 합이 18이래. 최근에 내가 수업했어. 선대칭일 때 여기서 2개 만나면 여기서 2개 만나. 그래서 4개 돼. 여기서 3개 만나면 여기 3개 만나. 6개 돼. 짝수계라고. 근데 이건 홀수계라고 돼 있잖아. 홀수계가 중요한 거라니까. 3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홀수계가 중요한 거야. 홀수계이려면 당연히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또 다른 거 어디서 만나냐. 갑자기 막 변태같이 이렇게 만나냐고. 아니잖아. 무조건 여기 대칭축에서 만날 거라고. 그쵸? 무조건 그럴 거라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왜 그려? 어디 교점 있겠지? 어디 교점 있겠지? 어디 교점 있을 거 아니야.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맞죠? 그때 여기에 x좌표랑 여기에 x좌표랑 여기에 x좌표의 합이 8인가? 18이라고 돼 있어. 맞죠? 근데 이거 알고 있니?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 알고 있니? 그러면은 등차수열 아니니? 그럼 등차수열의 합이 18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6이라는 거겠지. 그치? 다시 요거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3을 곱한 게 18이라는 소리 아니냐고. 그러니까 얘가 6이라는 소리라고. 뭐 구하는 거야 지금? K 구하는 거야. 근데 왜 그래프를 그려 멍청하게. 그냥 답은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칭 문제야 이 문제는. 오케이? 대칭 문제야. 그래서 답은 계산하시면 4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계속 저는 이제 문제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 10번은 4차함수 fx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4차함수 fx라고 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안 줬어요.
그럼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10번 문제는. 그렇잖아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줬으면 음수 쪽에다가는 52% 정도 넣으세요. 머릿속을. 생각을. 항상. 왜냐면 안 준 이유가 있잖아. 안 줄 이유가 어딨어. 보통 이런 거는 약간 좀 생각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라는 거잖아. 그냥 52% 정도? 그 정도 음수 쪽에 좀 넣어두세요. 마주시킬 때 F2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족권 봤더니 F0이 2라고 돼 있고요. F0이 2라는 소리는 만약에 적분을 한다면 적분상수를 주고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뭔가. 그 다음에 F'4는 마이너스 24예요. 가족권을 봤을 때 지금 느껴지는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를 봤을 때 이게 주된 내용이다라는 게 느껴지겠죠? x 곱하기 F'X가 0보다 크게 되는 그런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대요. 1과 3 사이에서만 양수라는 거야, 저 그래프가. 다시 갈게. y는 요 그래프가 1과 3에서만 0보다 큰 쪽. x축이 수면이라고 바라본다면 수면 위로 올라온 그 친구들은 1과 3에서만 올라와 있다, 이 생각이라고. 그건 여러분 언어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fx는 4차함수라고 했어. f'x는 그러면 3차함수야. 그럼 3차함수 곱하기 1차함수는 당연히 4차함수야. 근데 4차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요 그래프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당연히 이 그래프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거야. 맞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럼 내가 어떻게 어디다가 x축을 긋더라도 x가 1보다 3 쪽으로 되는 부분이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맞나요? 왜냐면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이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절대로 저런 구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만약에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4차함수랑 3차함수를 평소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문제 풀어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진심 부탁이에요. 재수해도 안 바뀌어요, 그거는. 평소에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됐죠?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가능성이 커요. 그럼 요 그래프를 바라보세요. 저 그래프를 바라보시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있어. 무조건 0,0을 지나가게 돼 있어. x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건 0,0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저 4차함수 그래프, 이 그래프 그릴 건데 나는 y는 x 곱하기 f'x라는 저 그래프를 그릴 건데 fx는 뭔지 모르니까 0,0을 지나가고 1이라는 지점이랑 3이라는 점도 지나가게 돼 있어. 무조건. 왜? 아니 1에 등호 안 들어가고 3에 등호 안 들어가고 이렇게 떠 있다며. 수면 위로 올라간 부분이 저기라며. 그러면은 저 그래프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는 거 인정했고 요 점 지나가고 요 점 지나가고 요 점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x축을 기준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을 거라고. 맞아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0에서 접해요. 0에서 접하고 있어요, 지금. 그 소리는 f'x라는 친구는 x라는 인수도 하나 더 가지고 있을 거고요. 1이라는 인수랑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고요. x-1, x-3이라는 인수를 가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라는 조건을 통해서 f'x라는 저 친구는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세팅할게요. 그 다음에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요. x-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식을 쓰시면 돼요. 괜찮으세요?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fx를 ax의 4승 블라블라 했었다면 얘를 4a의 x 이렇게 하겠지만 난 그렇게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미지수를 잡은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f'4가 마이너스 24라는 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다가 4를 대입하고 싶어요. f'4 4 대입하시면 4, 2, 3, 1 얘가 마이너스 24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이 발견돼요. f'x라는 저 친구는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2x, x-1, x-3 이렇게 되신다고요. 괜찮으세요?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 f2를 구하라고 했어요. f0이 그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럼 얘 전개하셔서 적분하실 수 있죠? 적분하신 다음에 적분상수 구할 수 있고요. 거기다 다시 뭐 하면 돼요? 2를 대입하면 되죠.
그게 아마추어예요. 이제 8, 9, 10월, 11월 달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난 많이 했던 거예요. F2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거 뭐 또 알고 있어요. 뭐 알고 있어요? F0도 알고 있어요. 맞나요? F2 빼기 F0 이거 뭐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도함수 가지고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 x dx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나 요거 구할 거니까 F0이 2라는 거 아니까 이거 빼기 2가 이거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 맞죠? 선생님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자 갑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저 대입할게요.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0에서부터 2까지 x, x-1, x-3 dx 라고 해서 이걸 계산시키시면 그냥 고2예요. 그건. 이 구간을 보세요. 0부터 2까지. 구간을 보세요. 0부터 2까지. 구간을 보시면 0부터 2까지예요. 0부터 2까지가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바뀌면 뭔가 달라져요. 우함수, 기함수 문제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계산을 줄이고 싶다면 구간을 0부터 2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바꾸고 싶다 이 생각이야. 그럼 뭔 소리야 그게?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더면 어떨까 이 생각이라고. 자! 이건 선택이야. 그냥 적분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 네가 계산 피지컬이 되고 네가 평소에 계산 실수 안 하고 그리고 내가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싶다면 그냥 해도 된다고. 왜냐면 나도 그렇게 했거든. 두 번째 풀이야 사실 이거는.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르칠 건 이런 거밖에 없다니까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신다면 다시 갈게. 현재 여기는 이 친구를 계산해 볼게.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바꾸고 싶다고. 그 소리는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균당한 거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대입하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고요. 됐나요? 얘 전개하는 건 얘부터 전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는 x의 제곱 맞냐 이거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겠고요. 다시 한번 계산하신다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3승 없어도 돼. 마이너스 2x 없어도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dx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 맞죠? 그럼 얘 계산하시면요. 2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적으니까 현재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이거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하시면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에다 대입하시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야. 아까 F0이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했죠? 2 맞니? 2라고 했잖아? 뭐가 틀렸구나.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나 여기서 틀려주면 안 돼. 여기 마이너스 있구나.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니까 플러스 3분의 4. 여기가 2니까 플러스 2 더하시면 여기다 2를 더하셨어요. 그러면 F2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0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계속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산이 더러울 때 진짜 다 계산하고 있을 거야. 근데 저것만 조금만 바꾸면 계산이 좀 더 편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이런 시선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F2를 구하라고 했고 F0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도함수의 그러니까 함수값의 차이라고 인정해서 도함수의 정적분으로 독해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구간이 그러면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됐죠. 만약 얘가 아니야 됐어. 0부터 2까지라고 한다면 구간 차이가 2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만약에 0부터 4까지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바꾸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야. 평소에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연습해보고 해야지 되지. 실전에서 이게 바로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연습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합니다. 11번 갑니다. 딱 봐도 수열 문제 같아 보이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자연수 n에 대해서 x는 n이랑 y는 x와 만나는 점을 pn 그리고 이차함수와 만나는 점을 qn이라고 돼 있고 일단 그림을 바라보시면 요게 y축이 있고 요게 x축이 있는데 저는 안 그릴 거고 그림을 요게 x는 n이 있을 거야. x는 n이 이렇게 있고요. 그때 qn이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pn이라는 점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rn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y좌표는 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의 y좌표는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이차함수에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20분의 1 n, n 플러스 3 이렇게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줄 읽을게요. 두 선분 PN, QN과 QN, RN의 길이 중에서 작은 값을 A이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누가 더 클지 작을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대소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너가 PN, QN의 길이와 QN, RN의 길이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죠. PN, QN의 길이는 눈을 뜨고 쳐다보시면 요 길인데 요거에서 요거 빼시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n 자리에다가 20분의 1 n 플러스 3분의 1이야. 다음에 QNRN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요만큼의 길이니까 그냥 요거의 함수값이 되겠네요. 20분의 1 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얘가 클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구하려는 거 봤더니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0번째 항까지 an 요걸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1부터 10 사이에 당연히 얘가 클지에 대한 어떤 변화가 존재할 거야. 존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너무 또 그걸 또 역이용해서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자고요. 자, 그러면 좋아. 얘가 클지를 판단하고 싶은데 가만히 꼬라봤더니 얘 이차함수거든요. 얘도 이차함수예요. 크게 보면요. 맞아요? 근데 얜 최고차인 개수가 양수고요. 얜 최고차인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라고요. 요거와 상관없이요. 됐나요? 그럼 대충 그려보는 거예요. 요 QNRN의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저 그래프를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보라고요. 그냥. 그러면 요 교점과 요 교점을 기준으로 하얀색 그래프가 더 작을 때가 있고 노란색 그래프가 더 작을 때가 있다고요. 이걸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럼 당연히 이 교점이 좀 필요하죠. 친구들 아까 어떤 몇 번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x 뭐라고 독했어요? 내가 원점 지나고 있다 이렇게 독했죠. 여기도 봐봐요. 얘 원점 지나고 있다. 여기 원점 지나고 이것도 원점 지나면 당연히 얘도 원점 지나겠다. 맞죠? 저것만 바라봤을 때 n이 0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0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니? 친구들 그리고 여기가 0이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상할 거야. 아마 문제가 쓰레기라고. 여기가 0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저거의 교점을 구할 거야. 저거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선 얘랑 같다라고 놓는 게 당연한 행동이겠고 그럼 얘를 이 덩어리를 이쪽으로 넘기셔서 n은 10분의 1 n 플러스 3분의 1이 되시겠고 우리 n이 0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n으로 약분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럼 10을 곱하신 다음에 3분의 1 빼시면 여기는 이 친구는 10-3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맞으세요? 10-3분의 1은 뭐라고 독해할 거예요? 9점 얼마라고 독해할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0에서부터 9까지는 하얀색 그래프가 더 작고 10부터 무한대까지는 노란색 그래프가 더 작다. 이렇게 독해하면 되겠다고요. 근데 1에서부터 10까지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저 답 1에서부터 10까지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9까지는 하얀색 함수 아래로 올라오긴 함수 여기다 이거 넣으시면 돼요. 20분의 1 n 플러스 3분의 1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고 10일 때는 이제 10일 때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노란색 함수 여기다가 10 대입하시면 되겠죠? 10 대입하시면 10-2분의 1 10 더하기 3분의 1 요거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미안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것 같고 이 친구를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시그마 계산하셔서 이건 좀 뭔가 준킬러가 계산을 요구하는 준킬러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잘 계산하시면 답이 5번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갑니다. 이 문제는 단원 쪽이 연속 파트죠. 함수의 극한과 연속인데 그쪽 파트에서 4점짜리를 좋은 문제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중에도 되게 그지 같은 문제들만 좀 많이 있는데 이 문제 그래도 좋은 문제로 제가 생각합니다. 좋은 문제는 잘 풀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막 풀면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자, 이제 출발할게요. 함수 fx라는 함수가 우리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2를 기준으로 왼쪽은 완벽한 그래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직선입니다. a가 뭔지도 모르고 a가 뭐 양수다 음수다 이딴 말도 없고 그냥 상수라고 됐기 때문에 0이어도 되고요. 맞죠? 그 직선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수함수가 돼도 좋고 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얘는 함수값이라고 독해할게요. x는 알파에서의 함수값. 얘는 우극한이라고 독해할게요. 함수값이랑 우극한을 더한 게 4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맞죠? 그걸 만족하는 실수 알파의 개수가 4개라고 했고 그런 알파의 합들이 8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확 들어오는 느낌은 아닐 겁니다. 일단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x는 알파라고 하는 그 알파가 이런 데 있어도 돼요. 맞죠? 어차피 알파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답답한 거 뭐냐면 연속이야 신발 불연속이야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은 일단 먼저 우리 생각은 연속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저 fx가 연속인 그래프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는 거지. 이거가 되거나 이거가 되거나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러면은 얘가 연속이라고 한다면 요 친구랑 요 친구들 무조건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연속의 정의가 함수값이랑 우극한이랑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랑 같아지려면 4만 원을 동일한 만 원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2만 원, 2만 원씩 되는 거겠지? 그럼 f 알파가 2인 거 아닐까 싶어. 맞아요? 알파라는 친구가 연속이라고 한다면 x는 알파라는 저 친구가 그 알파가 연속인 그 x좌표라고 친다면 그때 f 알파는 얼마가 된다고? 2가 된다고. 맞으세요? 그러면은 y좌표가 2가 되기에는 알파, y좌표가 2가 되기에는 알파인데 여기 2일 때 함수값이 5여서요. 그럼 여기가 1이 되겠고요. 그럼 2가 되는 부분은 여기거든요. 얘가 y는 2예요. 그럼 y는 2가 되는 지점이 일단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만약에 저 함수가 연속 함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조건 음수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만나봤자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알파가 4개라고 했잖아요. 그 소리는 fx라는 저 함수는 무조건 불연속 함수예요. 전 무조건 불연속 함수여야 돼요. 연속 함수라고 했을 때 맥시멈 3개밖에 안 나와요. 4개라고 했잖아. 그냥 거기서 의심을 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알파라는 친구가 연속인 지점이라고 한다면 F알파는 2가 되는데 그럼 이제 저건 불연속 함수야. 불연속은 어디서 불연속이야? 2라는 지점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러면은 알파가 2라고 했을 때 다시 두 번째는 뭐냐면 x는 2일 때 2라는 지점은 얘가 알파라는 지점이 불연속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자고. 불연속이라고 해보신다면 그때가 알파는 2잖아. 맞나요? 불연속인 지점인 2잖아. 그랬을 때 그때는 함수값. 그때 함수값. 2일 때 함수값은 5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가 우극한이라고. 그 값이 얼마라고? 4라고. 그럼 우극한이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이겠다. 이런 생각이야. 자, 그러면 2라는 지점에서 저 직선의 방정식이 뭘로 시작해야 될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될 거야.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알파라는 점이 여기서 하나 나왔고 여기서 하나 나왔고 알파 1이라고 할게. 알파 2라고 할게. 좀 이따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다른 또 알파가 될 거고 그럼 얘가 기울기가 양수여야지.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여야지 또 다른 또 알파가 또 나올 거 아니냐고.
여기가 알파가 될 거고 알파이자 2가 되겠고 또 다른 알파가 이렇게 또 나와야지 자연스럽게 네 번째 알파가 나오게 될 거라고요. 됐나요?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거 깊게 생각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막 푸니까 답이 나올 텐데. 된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를 다 더한 게 8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얘가 2일 때라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 왜? 얘는 지금 무함수잖아. 그럼 여기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부호만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0이 될 거라고.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뭐 마이너스 1이랑 1이라고 해서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2라는 지점에 얘가 알파 3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4인데 얘랑 얘랑 더해서 8이 돼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6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6이야. 그럼 6일 때 함수값 2가 나와야 돼요. 아무튼 요런 직선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저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야?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런 직선이 될 거고요. 2, 마이너스 1을 지나가고 6, 2를 지나가는 함수니까 그냥 당연히 여기다가 대입하고 대입하셔서 또는 그냥 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당연히 a랑 b를 구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난 조금 더 나아가 볼게. a랑 b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직선에서 1일 때 함수값만 구하면 된다고. 그럼 1일 때 함수값을 구한 게 a 플러스 b잖아. 아, 왜 그래? 여기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b잖아.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이 1일 때 함수값을 구해보자고. 1일 때 함수값을 구해보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구하냐? 난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요 x 증가량 4가 되겠고 y 증가량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니까 3이야. 그럼 저 기울기는 얼마예요? 4분의 3일 거야. 맞나요? 그럼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가 얘가 지금 1이라고 했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1이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저 길이가 4분의 3이 되려면 당연히 요 길이가 4분의 3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요게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3만큼 내려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생각이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쉽지가 않다면 그냥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6, 2를 지나가는 그런 직선의 방식 구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13번 플랭크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플랭크 문제를 딱 봤을 때 두 가지로 좀 유형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맨날 얘기하지만 주변을 바라봤을 때 바로바로 풀릴 수 있는 문제일지 아니면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우르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가 후측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마 더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물론 상황에 따라 사실 이 문제는 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단원 파트가 내가 자신 있는 파트면은 좀 더 자신 있게 할 거고 자신 없는 파트면 또 자신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뭐 변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문제는 주변을 바라보면 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하나가 조금 비일 겁니다. 좀 이따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O1이고 큰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R이에요. 근데 R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3보다 크다라고만 돼 있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R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O2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 C2에 대해서 O1, O2의 길이가 2라고 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구나. O1, O2의 길이가 2라고 고정돼 있다고. 요만큼의 길이 누가 뭐라고 해도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을 안 그릴 건데 요게 중심이고 이게 큰 원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그린다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R이라고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할 게 없습니다. 이제 바로 네모 박스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 삼각형 ADB 이 삼각형은 큰 원 입장에서 4저번입니다. 그게 사인 법칙에 의하여 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sin A라는 각이랑 요거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BD라고 하는 저 친구는 뭐니라고 불렀어요. 뭐겠니?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 사인 법칙을 아예 모르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요게 가가 될 거야.
그 다음 조금 읽어볼게. 이거이므로 BD가 최대가 되려면 직선 AD가 원 C2와 점 C에서 접해야 한다. 자, 물어볼게. 왜 접해야 되는지 알아요? 알면 좋긴 해요. 근데 내가 안 알려줄 거예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접해야 한대잖아. 그럼 저 그림은 지금 접혀져 있어, 안 접혀져 있어? 안 접혀져 있지. 그림 다시 그려야 돼, 여기서. 네가 그림을 다시 그리라고. BD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접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수험 생활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아니 대학 가서 모든 텍스트를 다 100% 이해는 못해요. 그 얼마나 몇백 년 동안 그거를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이 미천한 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냐고요. 근데 그 주변만 판단하면 돼요. 그냥. 그거 요구하는 거야. 블랭크 문제는 그걸 원하는 거야.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매스매틱이 아니잖아. 그치? 대학 가서 네가 학문을 학습할 수 있는 인간들을 확인하겠다는 거잖아. 물론 이건 뭐 장교가 되는 양성 다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고?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접하는 그런 원을 그리겠다고. 아, 뭐 어떻게 했어? 망했어. 어떡하지? 요런 원을 그리겠다고. 그럼 아까 접이라는 단어 보고서 아, 중심과 이으면 여기 수직이겠구나 이 생각도 들어줘야 돼. 계속 그게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수직이 표현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접해야 한다. 나 접하도록 만들었어. 이때 직각삼각형 A, 여기가 C죠. AO2 C 요거에서 sin A는 얘가 A랑 각이니까 sin A는 빗변분의 요거가 될 테니까 아까 여기 반지름이 1이라고 기억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다라고 하는 거야. 써놓게. sin A라고 하는 저 친구는 저렇게 된대. AO2 분의 1 이렇게 된대. 그래서 BD는 그래서 BD는 아까 여기 썼어요. 여기 썼어요. 얘랑 곱한 것 같아. 그래서 sin A를 요걸로 대체하시고 AO2라고 되어 있고 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라고 세팅되어 있잖아. 가가 뭐야? 2R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읽어줘야 돼. 자, 그러므로 직선 AD가 원 C와 C2와 점 C에서 접하고 O2가 최소일 때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얘가 크겠지. 그치? 요 R은 이미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냥 그 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길이는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거라고. 얘를 변화시켜야지 얘가 제일 맥시멈이 될 거라고 말이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대. 그래서 나한테 요구하기를 요 길이가 최소인 걸 구해달래. AO2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AO2가 어디 있는데? 저기 있죠? 보라색 길이에요? 요 길이에요? 저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내가 설명을 위해서 저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만큼의 길이가 2라고 했고요. 아까 문제 세팅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요 길이 R로 정해져 있어요. 그때 요만큼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다고요. 이때가 짧을까요? 요 점과 요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가 짧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길이가 짧아질까? 여기가 지금 O1이고 얘가 O2고 얘가 A가 되는데 A라는 점이랑 O2라는 점이랑 O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한 직선이 있어. 그러면은 아마 요 길이가 저 길이보다 훨씬 더 작아질 거야. 왜냐면 요 길이에서 노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들었을 거야. 최단 거리는 한 직선 위에, 그러니까 직선 위에 존재할 때 이런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 더하기 이거 뭐가 뭐 그렇게 뭐 작을까?
여기에서 여기를 바로 그냥 직선거리로 가는 게 작을까? 이런 거를 논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웠어, 나는 개인적으로. 요걸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아무튼 이런 생각이야. 그러면 이제 요런 상황이라고 했다라고 친다면, 저런 상황이라고 했다고 친다면 현재 O2의 길이는 2가 되겠고 이만큼의 길이는 R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R-2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O1 A02 미안해. A02의 최소 길이는 얼마가 된다고요? R-2가 될 것 같다고요. 괜찮을까요? 요게 나예요. 주변만 읽어도 쉽지는 않아요. 저런 걸 모른다면.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또 바꿔야 돼요. O1의 위치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O1의 위치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O1이 요 직선 위에 있어줘야 돼요. 이렇게 있어줘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랬을 때 또 블라블라블라 했어. BD가 최대일 때, 현재 요 상황일 때, 요 그림일 때 O1의 위치가 A, B 위에 있는 점일 때 그때 O1C의 제곱을 구해달라고 했어. O1C의 제곱을 구해달라고 했어. 요 노란색 길이를 제곱한 거를 구해달래. 그러면 요 각이 A야. 여기가 수직이야. 그럼 현재 요 각은, 현재 이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얘 평행선이니까 요 각 표현해 보시면, 저 각 표현해 보시면 2분의 파이 플러스 A가 될 거야. 왜 내가 요 각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당연히 요거랑 마주 보는 거에 대한 대화를 할 거란 말이야. 왜? 제곱이잖아. 코사인 법칙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코사인 법칙을 한 번도 안 했고 지금.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 집중해 보시면 요만큼의 길이 2인 거 알고 있고, 여기 작은 원의 반지름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취하는 거라고. 요 길이가 2가 되겠고 이 길이가 1이 되겠고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 각에 대해서는 2분의 파이 플러스 A가 될 거야. 여기다 처리할게요. 저 길이가 O1C의 제곱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4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A 이렇게 되실 거야. 맞으세요? 근데 현재 이 친구 또 각을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사인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사인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사인 A가 돼서 마이너스 사인 A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계산 마무리하시면 O1C의 제곱은 5 더하기 2, 얘는 4가 되겠고 사인 A는 아까 뭐였어요? 여기에다가 대입하셔서 이거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A02가 아까 R-니까 R-2가 돼서 사인 A가 R-2가 돼. 따라서 얘는 R-2분의 4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야. 이게 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구해놓은 상황이에요. 얘가 가고 얘가 나고 얘가 다니까 마지막 여러분들 계산하시는 건 여러분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을까요? 잠깐 쉬고 다음 거 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수가 1인 2차 함수 fx고요. 그 다음에 gx는 저렇게 정해줬어요. 1을 기준으로 왼쪽은 그냥 기존 fx랑 똑같이 그리고 1보다 코나 같을 때는 이렇게 그리라고 했는데, 일단 얘를 순서를 바꿔서 보는 게 조금 더 눈에 보일 겁니다. 마이너스 fx 더하기 2f1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머릿속에서 편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했던 저 그래프를 마이너스 fx라는 거는 x축 대칭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2f1만큼 올리라고 하는 소리여서요.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간이 나뉘어진 함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거는 여기다 1 한번 넣어보고 1 한번 넣어보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될 거예요. 넣어보시면은 F1이고 아래도 F1이어서 gx는 연속함수입니다. gx는 연속함수.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다면 연속인 건 알겠는데 요 fx라는 함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막 함부로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프로 다가가는 건 약간 좀 부담스럽고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기억을 봤더니 연속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안 했어도 기억을 보면서 여기다 1을 대입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건 니은과 디귿을 어떻게 독해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니은에 있는 그 극한식을 독해하는 건 센수학이야. 맞지? 그 정도의 독해력은 센수학밖에 안 된다고. 가볼게요. 니은입니다. 그 극한식이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 왜? A는 상수라고 했어요. 컨스턴트라고 했다고요. 존재하고 있어요. 상수로. 맞죠? 그럼 당연히 0분의 0꼴이 돼야 됩니다. 동의해요? 그럼 저기 분모에다가 0 대입했을 때 0이고 분자에다 0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그걸 보시면 분자에다 먼저 0을 대입하고 싶어요. G-1 더하기 G-1이니까 2G-1 마이너스 6은 0이야. 그 소리는 G-1이라는 친구가 3이라고 준 거야. 그러면 거기 니은이라는 그 극한식에 6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거기 오른쪽에. 저 6이라는 숫자는 2G-1이라고 봐도 괜찮겠네. 그럼 G-1이 두 개 있으니까 각각 따로따로 떨어뜨려도 괜찮겠네. 이 논리는 센수학이라고 되지만 거기다가 각각 나눠요. 리미트 H가 0에 대한 오극한 H분의 G-1 플러스 H 마이너스 G-1 이게 하나 쓰고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G-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G-1 이렇게 쓰겠다고. 얘가 얼마라고요? A라고 준 거라고. 됐니? 요 친구랑 뺀 게 분모에 있어줘야 돼. 모양을 맞춰주고 싶어서. 그럼 너랑 뺀 게 마이너스 H여야 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줘. 그럼 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기존 거랑 똑같아. 됐죠? 자, 왼쪽 거 갑니다. 요 친구는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 플러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디테일하게 끌고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쟤는 우미분계수라고 독해합니다. 괜찮을까요? 다 고2 때 개념 설명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개념이 없는 겁니다. 0 플러스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0 플러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조금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G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독해하죠? 뭐 영어는 나도 모르겠고요. 마이너스 1의 우미분계수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의 좌미분계수입니다. 자, 이제 일로 가봅니다. gx라는 함수 있습니다. 1보다 작을 때 이 함수 연속함수입니다. 그리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맞나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역시나 이것도 고작 해봤자 2차 함수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럼 얘는 이 전체 집합에서 일단 연속이라는 거 알고요. 1이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할지 안 미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죠? 그거는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주고 있다고.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은 여기 지점이잖아.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1보다 작은 쪽은 다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라고. 그러면 우미분계수나 좌미분계수나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잖아. 그럼 0이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A가 뭐라는 소리야? 0이란 소리야. 괜찮아요? A가 0이야. 그때서 문제 말하길 이거 G1이 1이면 그때 G0은 1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이 두 친구 보고서 얘랑 얘를 보고서 좀 결정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G-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1이야. G-1이 결론적으로 F-1이라고. 얘가 3이야. 그 다음에 G1이라는 친구는 뭐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 또 이제 강박 가져서 여기다 1 대입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연속이라고 했으면 여기다 1 대입해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F1이야. 그냥 똑같아. 둘 다 F1이지. 그래서 G1이라는 친구랑 F1이라는 친구랑 똑같아. 얘가 1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G-1이 F-1이니까 얘가 3이 되겠고 G1이 1이니까 F1이 1이라는 소리야. 맞나요? 그럼 fx라는 저 함수를 최고차의 계수가 이거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하기 뒤에를 그냥 미지수로 잡으셔서
맞죠? 그래서 저 fx를 결정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럼 대입하시면 f-1은요. 1-p 플러스 q가 되겠고 얘가 지금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1이라는 저 친구는 1 플러스 p 플러스 q가 되는 거니까 걔가 1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다고요. 맞죠? 그럼 저 두 친구를 연립하시면 더하시면은 2 더하기 2q 얘는 4가 되겠고요. 그럼 q라는 친구는 1이 되겠고 q는 1이 되겠고 q가 1이니까 p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같네요. p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때 g0이 1이냐고 물어봤어요. g0은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얘는 f0이 되겠고요. f0은 지금 누가 봐도 1이잖아요. 맞네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파트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니은은 조금 해석해야 됐네요. 지금 상황이. 근데 니은과 디귿의 멘트가 거의 99.8% 비슷하죠. 맞죠? 그럼 니은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했다면 디귿 풀 때는 되게 빠르게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디귿에서는 역시나 그 친구가 4로 수렴하고 있다고 했으니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 거니까 GB는 3이어야 됩니다. 맞나요? 지금 또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면은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GB는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극한을 잘 처리해 보면 G'B의 우극한에다가 G'B의 좌극한을 뺀 게 4다. 이렇게 바로 독해하셔야 됩니다. 또 그거를 또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미친놈이지 그거는. 된 거죠 여기까지? 이건 뭐야?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뺀 게 0이 아니라 4래잖아. 그게 뭘 의미하냐고. B라고 하는 그 지점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심고 있는 거라고. 그 소리는 그럼 뭔데? 아니 1보다 작은 쪽에서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고 1보다 큰 쪽에서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니까 1이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말란 소리니까 B가 1이란 소리야. B가 1이란 소리라고. B는 무조건 1이 될 거야. 됐죠? 그럼 G'1에 대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따져봐야 돼서 G'X를 구해볼게. G'X를 구해본다면 찡찡 너 미분하면 F'X가 되겠고 너 미분하면 마이너스 F'X가 될 거야. X가 1보다 작고 여기는 등호를 안 붙여야지 기본적인 행동일 거야.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테니까. 맞죠?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요. 1 대입하시면은 걔가 1에 대한 좌극한이 될 테니까 요게 F'1 좌극한 여기 1 우극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F'1 우극한 이렇게 될 거야. 요게 4라고 했다고. 자, 근데 함수가 F로 바뀌었어. fx라고 하는 저 함수는 2차 함수여서 무조건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그래서 얘랑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똑같게 돼 있어. 그냥 바로 F'1이라고 쓸게요. 얘도 F'1이라고 쓸게요. 얘가 4야.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게 돼. G1은 3이니까 G1은 F1이랑 똑같아. F1은 3이야. 자, F1은 3이고 F'1은 마이너스 2야. 다시 쓸게. F1은 3이고 F'1은 마이너스 2야. 요거 가지고서 fx를 결정시키면 돼. 자, 이 결정시키는 걸 가르칠 거야 내가. 물론 아까처럼 fx라는 저 함수를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놓으셔서 연립하고 하시면 돼. 미분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풀이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얘로 가시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f'x로 가보신다면 저거 미분하면 2x 블라블라블라 되지. 그럼 최고차의 수가 2가 되겠고 1, 마이너스 2를 지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될 거야. 맞으세요? 그리고 이걸로 적분하는 거야. 잘 들어. 이거 적분할 때 잘 들어요. 변태같이 하지 말고 이거 적분합니다. 얘 적분하면 x-1의 제곱이지. 요거 적분하면 잘 들어요. 요거 적분하면은
아직 필기하지 마. 마이너스 2x하고 적분상수 C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고정관념의 사이즈 말고 요거를 이렇게 해도 누가 안 잡아가. 맞아? 왜냐하면 적분상수 C는 내가 만들어 놓는 C라서 상관이 없어. 그럼 왜 이렇게 만드냐면 그래야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게 편해. 다시 갈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고정관념에 박혀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적분할 때 얘 적분하면 이건 거 알지? 이 정도는 알겠지?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2x라고만 놓고 적분하는 수 이렇게 쓸 거야. 이건 고2야. 고2라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이렇게 해도 어차피 플러스 2 플러스 c니까 플러스 2 플러스 c나 그냥 c나 뭐가 달라.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여기다 0, 0, c. 걔가 3이라며. 지금 저기 3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3이야. 됐나요? 그때 구하라는 게 뭐예요? G4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G4는 여기다 4 대입하시면 돼요. R에다 4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G4라는 저 친구는 마이너스 F4 플러스 2F1이 되는데 아까 F1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6이 되겠고요. F4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F4 구할게요. F4는요. 여기다 4 대입하십니다. 9. 4 대입하십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3 해서 얘는 6이 됩니다. 얘가 6이 되겠고요.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6이니까 0이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어요. 틀렸네요. 되셨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fx라고 하는 함수가 역시나 절대값이 붙여져 있고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코사인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가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AB의 모든 수선상 A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친구는 1, 2, 3, 4, 5, 6, 7, 8, 9, 10. B도 1부터 10까지. 그러면은 경우의 수 관점으로 보면 총 100까지입니다. 그럼 답이 100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기를 봤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으면 저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불안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좀 자신이 없었을 텐데 객관식이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 함수를 바라봤을 때 가조건을 봤더니 주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주기와 절대값 붙인 주기는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머리가 아파지는데 일단 절대값을 뗀 그래프 있지. 이 그래프의 주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너의 주기야. 요거의 주기는 원래 주기가 2파인데 걔를 2분의 b로 나눈 상황일 거야.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얘를 2분의 b로 나눴어. 그러면요 여기는 요 친구는요 b분의 4파이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으세요? 그리고 너의 최대값은 2a에다가 요거만큼 이렇게 더한 거고요. 최소값은 절대값을 붙인 상황이니까 아무튼 0이 될 가능성이 큰데 0이 아닐 수도 있죠. 더 위에 있었으면 저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좋아요. 뭐 그런 건데 이 친구로 인해서 양간의 뭔가 진폭이 변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준 모양을 봐봐요. 모양을 보시면 a-2 곱하기 b-2라고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럼 a가 2일 때랑 또는 b가 2일 때는 요게 0이 되면서 좀 내가 생각하기가 편해진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 먼저 주기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함수 fx의 주기가 파인 주기함수라고 했다고요? b가 2라고 가정해볼게요. 먼저 b가 2라고 가정해보면 이걸로 바라봤을 땐 주기가 2파이지. b가 2라고 가정해볼게요. b가 2라고 해보신다면
얘는 0이 되겠고요. 그때 fx는 절대값 2a 코사인 x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아주 깔끔한 그래프가 될 거라고요. 뒤에 붙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쟤는 원래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거든요. 근데 저 친구를 절대값 붙인 상황이니까 요런 그래프가 될 거라고요. 주기가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반복될 테니까 이렇게 한번 반복되고 이렇게 한번 반복된 거니까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얘는 주기가 파이 맞아. 그래서 가조건 만족하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나조건 바라보시면 구간이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일 때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일 때 여기는 요 친구가 y좌표가 2a가 되는데 너의 최대값은 2a니까 2a-1하고 여기가 y는 2a-1일 거 아니야. 걔랑 만나는 교점이 4개이길 바란대. 무조건 4개네요. 요거는 a가 무슨 값이든지 무조건 2a보다는 2a-1이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 그래프에서 저긴 무조건 4개를 만나게 될 테니까 a는 b가 2일 때 a라고 하는 저 숫자는 1에서부터 10까지 다 가능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의 순서쌍의 개수는 10개라고 구하시면 돼요. 보기를 봤더니 맥시멈 19개예요. 그러면 그냥 한 번 더 하자. 뭐를? 이번에는 그러면은 요게 2가 아니라는 가정을 일단 가야 될 것 같아요. 너의 주기가 b분의 4파이라고 했으니까 요 주기가 파이가 될 때는 아마 b가 4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b가 4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b가 4라고 해보죠. b가 4일 때는 그때 fx라고 하는 함수는 실제로 써보는 거야. b에다 4 대입해요. 2a 코사인 2x 마이너스 b에다가 4 대입하시면 얘가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값을 붙이기 전 그래프에 대해서 너의 최대값은요 2a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기 4를 대입하시면 4가 되겠고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를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될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기 전 그래프에만 집중해 보신다면 이런 어떤 리미트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저 코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두 주기를 그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려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럼 얘가 4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4야. 일단 이렇게 세팅해 볼게요. 그럼 X축이 어디 있는지 사실 몰라요. 현재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 뒤집어 까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A가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A가 1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여기다 1 대입하면 얘가 0이죠, 친구들. 그럼 X축이 여기 있다는 소리거든요. 맞나요? 그럼 뒤집어 까질 필요 없이 그냥 요 그래프가 그 그래프예요. 맞나요? 그럼 A가 1이면은 그 나조건에 의해서 Y는 2A-1. A 자리에 1 대입하면 Y는 1이잖아. Y는 1이랑 만나는 거점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 거 맞죠? 그럼 A는 1 가능하네요. 예, 가능해. A가 2라고 해볼게요, 친구들. A가 2란 소리는 뭐야? 요게 없어지는 거지, 친구들아. 요게 없어져. 그 소리는 뭐예요? 여기가 X축이 돼서 이렇게 또 될 거야. 맞니? 그럼 너무 많이 만날 텐데. 너무 많이 만나요, 지금? 너무 많이 만난다고요? 그래서 나 조건에 위배돼요. 그래서 2는 지워야 돼요. 야, 그림 안 그릴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집어 까주시면은 많이 만난다고 너무 된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A가 3 이상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A가 3 이상이라고 한다면 현재 여기에다가 3을 넣어보시는 순간 벌써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러니까 4부 뒤집어 까주시면은 8이 되면서 굉장히 좀 요거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그래서 대충 요 정도쯤에다가 X축을 세팅을 해보시고요. 저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요거 지울게. 요런 그래프가 되실 거예요.
이런 걸 봐야 될 거고, 얘를 뒤집어 깐 상황이니까 여기에 부호를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4a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면 되는 건데요. 그때 2a-1이라는 친구는 a가 3 이상일 때는 2a-1은 2a-1이라는 친구는 a에다 3 대입하시면 5, 4 대입하시면 7, 5 대입하시면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조건 4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y는 2a-1이에요. 맞으세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누가 봐도 지금 4개죠. 계속 4개일 거예요. 계속 4개잖아요. 맞죠? 그래서 a가 3일서부터 10일 때까지는 다 4개가 된다. 모든 게 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b가 4일 때는요. 2를 제외한 나머지 9개가 되겠네요. 9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0개랑 9개를 더하셔서 총 19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안 해봐도 되죠. 어차피 보기가 5번에 19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너네들을 맞추라고 한 행동인 것 같고, 그럼 왜 b가 뭐 6일 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b가 6이라고 한다면 얘는 주기가 3분의 2파이지.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파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3분의 2파이를 3번 가면 돼요. 맞죠? 아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 머리 아프다. 근데 걔는 왜 그러냐면 얘가 너무 많이 반복돼서 그 개수가 4개 이상 돼버릴 겁니다. 4개를 초과가 될 겁니다. 무조건. 아무튼 그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6번 가볼게요. 16번을 풀어주는 이유는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만약에 그거를 맨 처음에 이 작업을 먼저 하지 않으면 자꾸 로그를 쓰게 될 거야. 귀찮아. 계속 로그로 계속 쓰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라도 로그 3의 a를 라지 a라고 치환을 하고 로그 3의 b라고 하는 친구를 라지 b라고 치환한다. 이 마인드로 가셨으면 좋겠어. 이건 마음으로 치환해. 마음으로 치환하고 나면 그게 보일 거야. a 곱하기 b라는 저 친구가 2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거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b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맞나요?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 로그 a 플러스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잖아. 그 친구가. 근데 주어져 있는 그 친구, 또 하나 주어져 있는 그 친구는요, 로그 a의 3 더하기 로그 b의 3이니까 이거 역수야. 그 소리는 뭐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주고 있는 거야. 이게 통분하시면은 a b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고, 그게 얼마라고요? 4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답이잖아요. 얘 2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둘이 곱하시면 8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치환하시고 처리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로그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지 않을 거야. 다음은 17번 갈게요. 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함수 fx라고 하는 그 함수는 뭐 그렇게 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y는 fx 위에 1,f1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날 때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1,f1을 기준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접선의 방정식이 0,0을 지난다라고 해서 a를 구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구해야 되고 그렇게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시선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거꾸로 읽는 거야. 문제를 거꾸로 읽어. 그 직선이 원점을 지난대. 그럼 원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을 그려. 그리고 1,f1이 접점이야. 그 함수 3차 함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 맞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1,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지 않니? 1,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당연히 f'1이 필요할 거야. 미분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 당연히 8이 나올 것 같아. 9 빼기 1이니까 8이 나올 것 같아요. 맞으세요? 그럼 저 기울기가 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x 증가량, 여기가 지금 1이니까 x 증가량 1이고 여기 y 증가량이 8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8이어야 된다고. 8은 얼만데? f1이라고. 맞죠? 그래서 f1이 8이다라고 해서 그냥 거기에다 1 대입하신 게 8이다라고 해서 a를 구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풀이가 되는 거겠고요. 근데 아마 나도 맨 처음에 풀 때는 그냥 1,f1에서의 접선에 방정식 구한 다음에 0,0 대입했어요. 나도. 네. 두 번째 풀이로 보여드린 거예요. 다음은 18번 볼게요. 18번 문제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 시선 내가 이제
8월 달에는 수투 수업 하잖아요. 수투 개념 설명 다시 한번 할 건데 그때도 말씀드릴 거야. 3차 함수가 기함수야. 지금 기함수인데 기함수일 때 여기가 양수고 얘가 양수야.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이 부호가 동일하다면 걔는 무조건 극점을 갖지 않아. 내가 그렇게 옛날에 설명했어요. 그럼 나중에 설명드릴게. 얘랑 얘랑 부호가 다르면 극점을 가져. 그러니까 저 그래프는 무조건 증가만 하는 그래프일 거야. 그리고 변곡점이 0일 거니까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보신다면 0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2니까 뭐 요딴 그래프로 그려지게 될 거야. 괜찮죠? 저 그래프가 저렇게 되겠고요. y는 3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는 y는 3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을 그려질 거야. 친구들아, 내가 보통 원래는 저 y는 x의 3승 플러스 2x랑 y는 3x 플러스 6이랑 같다라고 놓고 식을 변형하는 스타일이거든, 보통. 근데 왜 얘는 그냥 단순하게 요 그래프 그리고 요 그래프 그렸냐면 y축 및 직선이랑 둘러싸인 넓이라고 해서 그건 직접 봐야 돼서 그래. 알았죠? 그래서 이건 직접 본 거예요. 이렇게 요 그래프 이렇게 그렸고요. 요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교점의 x좌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놔보시면 x의 3승 마이너스 x는 6이 되겠고요.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저희가 대충 2 넣어보시면 되겠죠. 2가 될 거야. 여기가 2가 되시겠고요. 그리고 0을 대입했을 때 여기는 지금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는 얼마야? 여기다 2 대입하시면 12가 되는 거니까 1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요 사다리꼴 넓이에다가 요만큼의 부분을 빼시면 되겠죠. 맞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1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고 거기다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합니다. x의 3승 플러스 2x 이렇게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얘 또 바꾸지 말고 얘는 바꾸면 더 변태된다. 얘는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시면 이 함수가 더 변태가 된다고. 더 더러워지니까 이건 그냥 적분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속도가 속도쪽 문제네요. 20번 문제가. 원점을 출발해요. 오케이, 좋아. 블라블라블라 돼 있고 VT라고 하는 함수식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함수식은 절대값 그래프를 4만큼 내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 그래프를 4만큼 내렸어요. 근데 그림이 주어져 있네요. 거기 아래 봤더니. 그러면 그림에다가 표현해야 될 것 같네요. 원래 V자 그래프 여기 X축에 접하는 느낌으로 그렸어야 되는 건데 그걸 4만큼 내렸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이 표현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절대값 AT-B에 집중하시면 여기 대칭축이 A분의 B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 함수식을 보고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된 거죠, 여기까지? 뭐 A가 뭐 양수다, B는 4보다 크다. 지금은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자, 시각 t는 0에서 k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sk라고 돼 있어요. 써볼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쓰는 거 0에서부터 k까지 갑자기 접분기호를 쓰는 게 왜 저렇게 써? 라고 하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알았죠? 개념이 없는 거라고요.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걔는 속력을 적분하시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면 오늘 잠을 자지 말고 개념을 채우시면 돼요. 한 10분이면 채워질 거예요. 괜찮죠? 그냥 문제 읽고 지금 하는 거야. 시각 t는 0에서 k까지, 시각 t는 0에서 k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xk라고 했어. xk. 얘는 vt, dt 이렇게 될 거야. 괜찮으시죠? 좋아. 난 문제 읽은 거야 지금. 조건 가 독해합니다. k가 0과 3 사이에서는 sk랑 xk를 뺀 게 8보다 작대.
별로 와닿진 않아. 이게 뭐 지금 뭐 대단한 느낌은 안 들어. 다음 줄. K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랑 요거를 뺀 게 8로 정해진대. 그러면 가조건이랑 나조건 둘 다 뭐 하라는 소리야? 저 두 개를 빼라는 소리가 되겠지. 일단 뺄게. SK에다가 XK를 빼시면 구간 똑같고 그러면은 저 피접분 함수끼리만 빼시면 될 것 같아. 0에서부터 K까지 절대값 VT 마이너스 VT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괜찮겠니 여기까지? K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는 요 값이 8보다는 작다고.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값이 8이라는 숫자로 그 8 오른쪽에다가 써줄래? 괄호치고 고정돼 있다고 써주세요. 고정 또는 일정. 8이라는 숫자는 상수야. 상수는 컨스턴트야. 컨스턴트는 형용사로 일정한이라는 단어가 있고 명사로 수학 명사로 상수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일정한 고정된 숫자라고. 맞아요? 적분을 했는데 고정이 됐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치?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유일하게 말이 될 때가 언제야? 이 적분이 0이 될 때야. 0을 적분하면은 0이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건 월요일 애들이 못 들어 쳐먹어서 설명을 바꾼 거야 내가 지금. 근데 나는 혼자 풀 때 딱 읽고 나를 보고 K가 3 이상에서 SK에서 XK를 뺀 게 8로 고정돼 있다라고 독해를 했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3이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 지금. 월요일 친구들처럼. 그래서 지금 보여주겠다고. 자, 이제 가볼게. 자, 요 함수에 집중을 해보자고. 저 함수는 이런 특징이 있지. VT라고 하는 저 친구가 양수면 0이 되고 VT라는 친구가 음수면 마이너스 2VT가 돼. 그러면 현재 지금 요게 VT 그래프잖아. 나는 요 연두색 그래프를 연두색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연두색 함수를 실제로 그려볼게. V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게 0이 돼.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값이 T축보다 더 위에 있을 때는 다 0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VT에서 마이너스 2VT야. 마이너스 2VT라는 소리는 기존에 있던 저 그래프를 2배 한 다음에 Y축으로 뒤집어 까지는 거야. T축으로 까주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되시겠어요? 저게 요 그래프야. 괜찮아요? 그럼 0에서부터 친구들아 3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3이라고 치면 일단 3이라고 2.5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변하겠지 지금. 변하잖아. K가 8보다 아니 그 친구가 8보다 작다는 소리는 변한다는 소리잖아. 근데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계속 적분하면 똑같을 거 아니야. 뭘로? 이 넓이로 똑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3일 수밖에 없다고. K가 3 이상일 때 변함이 없다고 지금 상황이. 되실까요? 3보다 작으면 변함이 있다고. 근데 이제 8이라는 숫자에 고정을 해본다면 요 넓이가 얼마야? 8이라는 거지. 근데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4였단 말이다. 2배를 놨다라고 했고 그걸 뒤집어 깐다고 했어. 그러면은 이런저런 사연에서 여기가 8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맞나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8이 되면 되거든? 그럼 2분의 1 곱하기 요기 곱하기 8 하면 돼요? 요만큼의 길이가 2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야. 왜? 저 VT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이기 때문이야. 대칭인 그래프일 거라고. 동의하시죠? 된 거야? 자, 그래서 요건 다 끝났어. 좋아. 이건 버려. 이제 여기에만 집중해.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각 T는 1에서부터 6까지 점피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이라는 지점에서부터 6이라는 지점까지
요만큼의 적분값 더하기 요만큼의 적분값 하셔야 된다고. 맞나요? 적분값 여기 음수값 나오고 여기 양수값 나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적분하는 거야. 그냥 적분하는 거라고. 넓이 아니야. 넓이합 아니라고. 근데 아까 말했어. 여기 일단 좋아. 여기 보이네.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4거든요. 그럼 요 넓이가 2가 되겠고 요 넓이가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4야. 맞니? 더하기죠. 뭐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적분하면 돼. 그럼 적분하는 그 마인드 입장에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왜? 거기 주어져 있잖아.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고 B가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평가원이나 사관학교는 해설지를 안 준다고. 해설지는 만드는 사람이나 그딴 식으로 하지. 닮음이라는 존재를 안다면 그렇게 안 하겠지. 요 넓이가 2라는 걸 알잖아. 근데 요만큼의 이유가 지금 2겠지 그러면. 1이고 2고 3일 거 아니야. 요만큼의 길이가 1이면 요만큼의 길이가 3이야. 1대 3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맞니? 그럼 길이의 비가 1대 3이니까 당연히 넓이 비가 몇 대 몇이겠어? 1대 9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넓이가 2니까 여기 넓이는 2, 9, 18 해서 18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적분값에다가 18을 더하셔서 14가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지금 고3 8월 달에 해야 될 행동일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21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 AN. 와, 등차수열이래요. 괜찮죠? 등차수열. 가족권 봤더니 6번째 항이랑 7번째 항이랑 더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역시나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럼 A6 더하기 A7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소리는 만약에 그거를 확장한다면 저번주에 우리 수열 수업했잖아요. A6 더하기 A7이나 그 아래 첨자가 13이 되면 무조건 다 동일한 값을 가질 거예요. 맞나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1으로 처리한다면 A1 더하기 A1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괜찮죠? 나조건 독해합니다. AL 더하기 AM이 1이 된대요. AL 더하기 AM이 1이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 L과 M에 대해서 그거의 순서상의 개수는 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다시 한번 독해한다면 역시나 이것도 두 개의 항의 합이 1로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야. 근데 그런 친구가 6개만 있다고. 맞나요? 다시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의 특징은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저렇게 더한 거랑 저렇게 더한 거랑 다 똑같아요. 지금 그럼 나에 집중하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 게 다 1로 똑같다는 소리예요. 맞나요? A1이랑 이렇게 더한 거랑 A2랑 이렇게 더한 거랑 A3랑 이렇게 더한 거랑 A4랑 이렇게 더한 거랑 A5랑 그렇게 더한 거랑 A6이랑 그렇게 더한 거랑 더했을 때 1이 되는 게 저렇게 6개만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A6 바로 옆에 A7이 있으니까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더해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서 가에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에서 말이야 A6 더하기 A7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정해져 있었어.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얘는 1이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시선은 뭐겠어? A6 더하기 A7 있겠고 A6이랑 그 다음 A8이지 않을까? A6이랑 A8이랑 더해서 1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야. 그럼 얘가 1이라고 친다면 얘 1이고 얘 1이고 얘 1이고 얘 1이니까 이렇게 6개가 있어. 그럼 여기서 또 이윤구한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선생님! 네가 그걸 어떻게 하세요? A6이랑 A8이랑 더한 게 1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A6이랑 A9랑 더한 것도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 맞는데 얘랑 얘랑 더하면 1이면 얘랑 얘랑 더해도 1이어야 돼. 그럼 7개가 나와. 분명히 뭐라고 했어? 6개 나온다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A6이랑 A8이랑 더한 게 1이 된다고. 괜찮아요? 6개만 나와야 돼서 그래요. 그러면 야 이렇게 써놓고 나면 A6과 A8의 정중앙 A7은 얼마겠니? 2분의 1이겠죠? 맞으세요? 그리고 A6이랑 A7이랑 더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모든 항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공차가 2분의 3인 것도 알고요. 그럼 일반항을 쓸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구하는 것 같더니 등차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S14를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걔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라고 14가 된다고. 맞니? 그럼 여기는 이 친구는 A1 더하기 A14를 구하면 된다고. 맞아요? 그럼 아래첨자가 15면 다 똑같아요. 다 네모가 될 수 있어요. 아래첨자가 15가 되는 그 상황은 7번째 항이랑 8번째 항이랑 더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를 뭐라고 바꿀 거냐면 7번째 항이랑 8번째 항이랑 더한 거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죠. 맞으세요? A8은 얼마겠어요? 못 구하면 환자죠. 그거는 여기다 2분의 3 더하시면 되는 거 아니면 2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가 2가 될 거야. 따라서 요거는 2분의 1 더하기 2 네모 곱하기 7이 되는데 이게 S인데 얘가 S인데 2S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하시면 돼요. 2 곱하시면 얘는 1이 되겠고 얘는 4가 되겠고 여기다 곱하기 7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5입니다. 개 쉽죠?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어렵다면 나 조건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등차 수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생각합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22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정수라고 돼 있어요. 정수는 0은 아니죠. 일단 정수 중에서 0은 말이 안 돼요.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양수거나 음수일 수도 있다. 역시나 이런 스타일이 나오면 음수일 가능성이 한 52% 정도 넣어주세요. 그때 F1은 1이라고 했고 F'1은 0이래요.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조금 꽂히는 파트는 1일 때 접선의 길이가 0이라고 했으니까 1이라는 지점이 극점을 존재한다면 1이라는 지점에서 극점을 가질 수 있겠군. 이 정도 생각이에요. 그냥. 그쵸? 중요하죠? 다음 이제 gx라고 하는 함수가 저렇게 인쇄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네모박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 지금 입장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자. gx에만 집중해보죠. 자, gx라는 함수를 봤어. fx는 3차 함수야. 절대값이 붙여져 있어? 그럼 당연히 이러고 싶을 거야. 절대값을 벗기고 싶지. 근데 약속 좀 합시다. 나랑. 지금 절대값을 보면 당연히 절대값을 벗기고 싶은 건 맞는데 여기서 네가 해야 될 행동이야. 문제에서 gx라고 하는 함수가 연속인지 뭐 미분 가능한지 주고 있나요 혹시? 안 주고 있죠. 근데 주고 있는 거거든요. gx라고 하는 함수는 요 함수랑 요 함수를 더하고 있거든요. 요 함수는 3차 함수, 연속 함수죠. 요 함수 머릿속에서 그려봐요. 연속 함수겠죠. 이거 갑자기 불연속이 무섭지 않을까요? 연속 함수랑 연속 함수랑 더하면 무조건 연속 함수죠. 이거예요. 아주 그냥 소중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건데 연속이랑 연속이랑 더하면 연속, 연속이랑 연속이랑 빼면 연속. 그래서 gx라고 하는 함수가 연속 함수라는 거를 이렇게 캐치해야 돼요. 다시 말할게. 어느 곳에서도 gx는 연속 함수라는 말을 안 줬어. 안 준 이유는 줬기 때문이야. 미분 가능성은 몰라요. 왜냐하면 절대값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맞죠?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fx라고 하는 함수가 만약에 극점을 갖지 않은 함수라고 친다면 갖지 않은 함수면은 얘가 미분이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얘 미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지 않을까요?
얘가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훨씬 더. 그래서 얘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고 얘는 미분이 가능할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지금 gx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을 논하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연속 함수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가볼게.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라고 하는 함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플러스 값으로 나와서요. 2fx-1 이렇게 됐을 거야. 이거 못하면 말이 안 됩니다. 다음 fx-1이 0보다 작아. 그 소리는 fx라는 친구가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요. 얘는 fx-x 플러스 1이 돼서 더하시면 1 이렇게 되실 겁니다. 괜찮을까요? 아 그렇구나. fx라고 하는 저 함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함수를 청하고요. f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계속 1이라는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gx라는 함수는.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뭐가 꽂혀야 되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저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니까 당연히 fx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싶은데 그릴 수가 없죠. 완벽하게. 가정하는 거죠. 첫 번째. fx가 3차고 최고차인 계수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냥 극점을 갖고 있다라고 쳐보죠. 그러면은 여기에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릴 거예요. 왜냐면은 f1이 1이기 때문에요. 1이라는 지점에서 접선이가 0이니까 극점을 갖는다고 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괜찮으세요? 예시죠. 예시. 어디까지나? 그럼 이걸 가지고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fx라는 저 함수가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1이라는 함수라고. 얘가 1이라는 함수잖아. 이게 gx 그래프야.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그래프는요. 저 부분의 그래프는 2배 하신 다음에 1만큼 뺀대요. 근데 만약에 요걸 확인 안 했잖아요. 그러면 막 고민할 거예요. 뭘 고민할까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저거 어떻게 되지? 저 못 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gx가 연속함수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2배 하는 척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2배 하는 척. 저걸 2배 정도 때리는 척 하시면 되겠다고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저 연두색 그래프가 gx 그래프고요. 하얀색 그래프가 fx 그래프인데 가족권 읽을게요. 이제 가족권이 보일 거예요. 함수 fx랑 gx의 그래프가 모든 교점의 x좌표 합은 3이라고 했어요. 교점 어디서 생겨요?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합이 3이라고 했다고. 그럼 여기가 2죠.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저 그래프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소중한 작업일 거라고요. 됐나요? 그럼 이제 이것만이냐? 아니지. y는 1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을 거야. y는 1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겠고요. 이번 최고차에서 양수로 가볼게요. 가보신다면 이번에는 1의 위치가 이쪽에 있다라고 쳐볼게요. 1의 위치가 이쪽에 있고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빨리 갈게요. 그러면 g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1이지? 계속 1이었다가 음수였으니까 그 다음에 좀 더 가파르게 이딴 식으로 그리면 gx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나조건 독해합니다. 아마 제 풀이가 제일 좋은 게 나조건을 해석하는 걸 자부합니다. 내가 제일 잘 풀었다고 자부합니다. 나조건 갑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200만이 돼도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n 이렇게 되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n까지 gx dx 그 다음에 n 플러스 16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도 n이 있고요. 여기도 n이 있어요. n이 있는 게
자꾸 거슬려요. 왜 거슬리냐면 n값의 변함에 따라서 구간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n을 뺄게요. 모든 식에다가 n을 빼겠다고요. n 빼시면 얘는 0이 돼요. n 빼시면 얘는 16이 돼요. 여기 n 빼시면 이렇게 돼요. 맞나요? 이렇게 바꾸는 거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다시 보세요. 이제 이거 배우셔야 돼요. 요 n을 요 구간이 0부터 n까지니까 정접분으로 바꿔야 돼요. n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n까지 1dx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접분하면 n일 거예요. 맞아요? 구간이 n만큼 차이 나니까. 그렇다면 저 n이라는 친구를 인테그랄 0에서부터 n까지 1dx로 보시면 마이너스 1dx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나라는 조건에 인쇄되어 있는 그 표현보다 저렇게 변하게 만든 저 표현이 훨씬 더 너네한테 와닿게 표현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볼게. 구간 0에서부터 n까지 적분을 할 거야. 0의 위치는 여기거든요. 0의 위치는 요 정도쯤에 있다고 치지 뭐. 저 연두색을 적분하는 거야. 근데 연두색을 엄밀히 따진다면 얘가 y는 1이니까 저 그래프를 1만큼 내리는 거야.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x축이 되는 거거든, 친구들아. 맞죠? 그럼 0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야. 0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미 틀려먹었어.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0이 되지. 0보다 커야 된다며. 이미 틀려먹었다고. 0에서부터 무한번째까지 더하더라도 한 200만까지 더해. 그럼 저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냐고. 그럼 졸라 클 거 아니야. 16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죠? 그래서 여기를 하한이라고 할게. 여기를 상한이라고 표현하면 하한, 상한 다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가 아니야. 됐을까요? 이 두 가지 보여주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저 두 가지 다 확인했었어야 돼. 자, 그럼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라고 판단하고 넘어가 볼게.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가 되는 것 중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텐데 나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1이라고 치고 여기가 2라고 칠게요. 괜찮을까요? 여기가 1이라고 치고 2라고 치셨을 때 여기가 y는 1이 되겠고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 아니 2라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하시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배 하신 다음에 1 뺀 거야. 2배 하는 척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시면 되겠어. 이게 gx라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당연히 만나는 교점들의 합은 3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2가 될 거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구간 2 0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적분했을 때 어떤 n값을 잡더라도 이렇게 적분했을 때 16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어. 맞나요? 되는 거 맞죠?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존재하고 0부터 2까지 적분해도 존재하고 0부터 3까지 적분해도 존재하고 0부터 4까지 존재해도 존재하고 이 문제 왠지 모르게 아까 우리 20번 문제 풀었을 때 맞죠? 속도가속도 문제 풀었을 때 그거랑 되게 비슷한 소지입니다. 맞나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가 뭐 100만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요 적분값이요. 저 적분값이 0에서부터 n까지라고 했지만 그냥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 0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gx-1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fx를 만들어 볼게. fx라고 하는 저 함수는 1에서 접하고 2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최고 차이 개수를 a라고 세팅하시면 x-1의 제곱 x-2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a는 0보다 작다라고. 그러면 저 그래프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gx-1이라는 그래프를 구할 거야. gx-1이라는 그래프는 여기다 1을 빼실 거고 여기다가 1을 빼실 거고 여기다 1을 빼실 거야. 그럼 저기 저 친구는 2fx-1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맞나요? 어차피 저걸 적분할 거니까 아 미안해 여기 아우 미안해요. 나 진짜 큰 실수했다. 여기 1이니까 플러스 1 하셔야 돼요. 얘가 a가 0보다 작다. 다시 갑니다. 그럼 fx라는 저 그래프를 1만큼 뺀 다음에 2배 하시면은 요 그래프가 될 거야. 맞죠? 그래서 1만큼 뺀 다음에 2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네요. 2a x-1의 제곱 x-2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저게 gx-1이라는 그래프고요. 이제 요게 적용시킬 건데요. 구간 0에서부터 2까지만 하면 되겠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돼요. 적분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2a x-1의 제곱 x-2 dx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현재 저 값이 뭐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16보다 작으면 되겠다고요. 괜찮죠? 이게 계산할 건데 얘도 또 똑같아. 아까 말한 듯이 0부터 2까지 이걸 계산하는 건 미친 계산이고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바꾸면 조금 더 편리해져. 그럼 따라서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 앞에 2a 빼시고 현재 저기는 저 친구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하시면 여기다 x 플러스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그 다음에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실 거야. 맞죠? 그럼 얘는 x의 3승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 제곱만 필요할 거고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아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a가 될 겁니다. 현재 저 값이. 그럼 저기는 저 친구가 0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 이런 느낌이니까 마이너스 4로 약분하시면은 마이너스 4 등호 바뀌게 되겠고요. 3 곱하시면 마이너스 12 a 0 이렇게 될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정수라고 했죠. 그럼 정수가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1까지 있잖아요. 그때마다 fx가 다 다르죠. 그래서 fx의 개수를 구하는 소리가 정수의 개수를 구하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답은 그래서 11개야. 괜찮겠니? 이건 안 어려운 22번이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